네, 오늘은 소화기에 관하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1학년 A반 현정흠입니다. 위장관, 영양소를 인체의 세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작은 성분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소화기의 목적, 음식의 고분자들을 소단위 분자들로 물을 이용하여 가수분해하는 것. 소화 과정은 섭취, 소화, 이동, 흡수, 배설입니다. 소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로는 주로 입에서 씹거나 위에 부드러운 근육의 파도 같은 수축, 꿈틀 운동이라고 하죠. 꿈틀 운동에 의해 일어난다. 화학적 소화, 입에서 시작하여 위로 이어지고 작은 창자에서 완료된다.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동안 소화효소는 음식물 고분자를 흡수 가능한 소단위 분자로 가수분해한다. 흡수, 화학적 소화에 의해 생산된 소단위 분자가 보통 영양분이죠. 영양분이 소단위 분자로 돼서 소화관 벽을 통과하여 점막세포로 들어가는 것. 점막세포로 들어가서 피를 통해 온몸으로 흡수되게 되겠죠. 2번 배출, 소화될 수 없는 분자들이 몸 바깥으로 배설되는 것. 항문을 통해 배변됩니다. 위장간벽, 시작은 입에서 시작하여 끝은 항문에서 배변하면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강, 그림을 보면은 여기 통로가 있죠. 여기는 내강이라고 합니다. 이 내강, 여기는 소화될 음식이 담긴 중심 공간으로 4개의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층들은 위장관의 내부 공간인 내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강을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점막,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점막 있죠. 점막, 내강 안의 효소들로부터 소화관의 모든 층을 보호해주는 점액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세포들을 가지고 있다. 점막에서 점액을 생산하고 분비하고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점막 밑층, 신경, 혈관, 림프관을 포함하는 느슨한 결합 조직의 넓은 띠입니다. 3번 근육층. 자, 근육층은 그림을 보면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이 2개의 근육층은 민문이근입니다. 민문이근은 불수의근이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수의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막, 세로사, 이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층, 가장 바깥층이며 윤활제를 분비하고 장막은 복막의 일부이며 배 안에 내면을 덮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장막 안에 정맥, 동맥이 혈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림프관, 그래도 또 신경 공급을 할 수 있는 신경도 있습니다. 입, 인두, 식도에 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은 음식물을 받아들이며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침샘은 관을 통하여 침을 분비합니다. 침은 점액과 물의 영역입니다. 침은 녹말의 화학적 소화를 시작하는 효소인 침 아밀라제를 갖고 있고 또한 중탄산염과 리소자임이라는 항균성 화합물을 갖고 있습니다. 혀는 점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맛봉우리라 불리는 감각 수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혀는 뼈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씹는 음식물을 덩어리로 만들며 이를 인두 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키기가 되겠죠? 삼키기는 연화입니다. 인두, 음식 통로와 공기 통로로 개구한다. 열린다는 말이죠. 후두 덮개, 기관으로 열린 성문을 덮는다. 기관에 이렇게 후두 덮개가 있는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기관을 이렇게 덮어지는 후두 덮개가 있겠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으로 사탕이 목에 걸리면 할미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위와 작은 창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1번 가로막 아래 신체의 왼편에 위치하고 있고
두꺼운 벽을 가진 J자 형태의 기관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J자로 보이죠? J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번 위로는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 그리고 식도의 제일 아래인 아래쪽 위식도 조임근을 끝으로 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들문부라고 하죠. 아래쪽 위식도 조임근은 들문부. 그리고 아래로는 작은 창자의 셈창자, 예전에 12지장이죠. 12지장 셈창자로 연결되는 날문 조임근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유문부라고 합니다. 3. 음식을 저장하고 단백질 소화를 시작하며 작은 창자로 음식물 이동을 조절한다. 단백질 소화 어디서 한다고요? 위에서 시작됩니다. 펩신이 분비되죠. 펩신. 자, 4번. 이거 중요한데요. 영양분은 위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은 작은 창자에서 흡수됩니다. 5번. 알코올은 지용성으로 막을 쉽게 통과하여 위에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그림 CD를 보면 꿈틀 운동의 모양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통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2시간에서 6시간 안에 위를 비우게 된다고 합니다. 7번 음식물이 위에서 나갈 때는 부분적으로 소화된 진하고 걸쭉한 액체인 미집이 된다고 합니다. 강산인 위산과 음식이 섞여서 꿈틀 운동을 하여서 미즙을 만들면 미즙은 죽처럼 생긴 그, 그 음식물을 미즙이라고 합니다. 8번 미즙은 작은 창자로 적은 양씩 들어간다. 꿈틀 운동이 미즙을 날문 조임근 쪽으로 밀면 날문 조임근은 닫히면서 대부분의 미즙을 되돌려 보내고 소량만 작은 창자로 조금씩 들어가게 하는 거 한번 읽어주시고요. 다음 위액은 단백질을 소화하는 펩신이라 불리는 소화효소와 염산 그리고 점액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염산은 강산성이죠. 강산. pH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 염산의 작용.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전환을 시키고 위의 내용물을 산성으로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음식물의 세균 및 이물질을 죽이는 작용이죠. 레닌의 활성화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닌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에서 나오는 효소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창자. 작은 창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창자에 비해 지름이 작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길이는 6m. 1. 소화는 작은 창자에서 마무리된다. 2. 영양분은 작은 창자에서 흡수된다. 영양분은 육모의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육모는 모세혈관과 조금 전에 봤죠? 가운데 암주관이라고 불리는 작은 림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주관은 지방을 흡수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젖당 분래성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젖당은 우유의 주요 당분이며 솔 가장자리에 효소 락타아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젖당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신비 해부와 그리고 앞으로 배울 저희 전공 과목에서는 그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림을 꼭 한 번씩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육모 나왔네요. 암주관이 여기 육모에 있는 림프혈관, 세정맥, 세동맥 그리고 가운데에 암주관, 모세혈관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소화 효소입니다. 탄수화물 소화, 단백질 소화, 핵산 소화, 지방 소화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예요. 자, 탄수화물 소화는 이자에서 아밀라제가 분비됩니다. 이자 아밀라제라고 하고
왜 이자 아밀라제라고 하냐면 침에서도 아밀라제가 나오기 때문에 분류하기 위해서 이자 아밀라제라고 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활동 부위는 작은 창자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에서 또 분비되는 게 단백질 소화액은 트립신입니다. 역시나 활동 부위는 작은 창자입니다. 그리고 핵산소와 뉴클레아제 이자에서 분비되며 작은 창자에서 하고요. 지방소화 리파아제도 이자에서 분비되는 지방소화제이며 작은 창자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입니다. 이자에서 분비된 소화효소로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이자 아밀라제 중요합니다. 이자 아밀라제 그리고 단백질은 트립신, 지방은 리파아제가 분비돼서 모세혈관, 모세림프관으로 이렇게 흡수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효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속기관인데 여기는 소화 과정에서 이자, 간, 쓸개의 기능을 설명하기 했는데 이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를 함유한 이자액을 생산한다. 랑게르 한스섬에서 관장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탄수화물, 소화효소, 아밀라제, 이자 아밀라제, 단백질, 트립신, 지방 소화효소는 리파아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은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500가지 정도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8가지만 우선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쓸개즙을 생성하여 쓸개에서 저장을 하죠. 쓸개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지방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 쓸개즙을 담관을 통해서 이렇게 분출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 2번 늙은 적혈구의 파괴. 적혈구가 간에서 생성이 되는데 늙은 적혈구도 파괴를 시킨다고 합니다. 쓸개즙이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분해산물인 빌리루빈의 배출. 그리고 3번 독성 물질의 제거 및 대사작용에 의한 혈액을 해독한다고 합니다. 4번 철, 수용성 비타민인 B12,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를 저장합니다. 5. 아미노산으로부터 알부민과 피브리노겐 같은 혈장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간이 안 좋으면 알부민 수치, 피브리노겐 이런 수치들이 떨어지게 되면 알부민 같은 경우는 삼투압 현상하고 관련이 있어서 부종이 일어납니다. 알부민 수치가 낮게 되면 부종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6번 식후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식간에는 혈중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리고 7번 아미노산 분해산물로부터 요소를 합성합니다. 8번 콜레스테롤 일부를 쓸개즙염으로 전환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3번 쓸개는 간에 의해 생산된 쓸개즙을 저장합니다. 소화액의 분비는 신경계와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고 합니다. 자, 그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간입니다. 간은 우상복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간 밑에 쓸개즙이 있습니다. 쓸개즙을 배출하는 담관, 그리고 쓸개즙을 담는 간에서 쓸개즙을 배출을 하면 담관을 통해서 쓸개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관을 통하여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샘창자와 이자 췌장관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가 바터 팽대부라고 합니다. 샘창자, 담관, 이자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바터 팽대부이고 바터 팽대부 끝에 풍선 입구처럼